3명의 미국 연준 인사가 최근 불거진 은행 파산 등 금융 섹터 위기에도 여전히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일각의 예상은 상당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신호만 간절하게 기다려오던 한국의 영끌 쪽들은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3명의 연준 위원 발언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입니다. 그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인사로 분류됩니다. 연준의 중립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는 올해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는 전미기업 경제학회 주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연준이 목표치 2%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할 일이 많죠. 얼마 전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한 것은 좋았다고 봐요. 나는 미국이 또 한 번 25bp를 올려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걸 5월에 올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든요. 최근 은행권 불안이 경제 전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 은행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는 좀 결론이 났다고 봐요. 추가 금리 인상 염려 일부는 좀 사라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입니다. 그는 리치몬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1970년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최악입니다.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너무 빨리 물러서면 인플레는 더 커지게 되고 우리는 더 커진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걸 희생해야 합니다. 인플레가 여전히 높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 은행 파산 사태로 은행이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인플레를 낮추는데 기여는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연준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연준의 대표 매파 엘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그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하긴 하죠. 은행 부문 타격이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지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잖아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알려면 시간 꽤 걸려요. 은행은 근데 자본이 많긴 하죠. 지금 연준이랑 규제당국이 은행 시스템 잘 떠받치고 있긴 합니다. 2008년에도 보면 이런 위기는 끝난 것 같은데 쉽게 안 끝나긴 하더라고요. 지금이 2008년 같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은행 패닉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만만하지가 않죠. 주택 빼고 서비스 부문 물가는 아직 안 잡혔고 임금 상승률도 높잖아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믿습니다. 사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눈치를 주면서 주담대를 비롯한 대출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런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내리는 국면에 부동산 시장이 피봇할 수 있다는 일각의 생각 때문에 미국 금리 추이는 한국 부동산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채권시장은 그렇게 베팅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쉬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영끌 쪽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